잠깐요.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집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어왔던 부동산 시장에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과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두 분 모두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을 사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주변에서는 다들 다른 말을 하고 뉴스 틀면 또 다른 말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61,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지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까 하고요.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집은 사야 한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믿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집을 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으면서도 끝내 집을 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이 편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이십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민 한가운데 대통령도 집을 내놨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뉴스 한 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어떤 흐름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작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오를 때는 다들 사려고 몰려들고 내릴 때는 다들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몰려들 때가 가장 위험했던 때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을 때가 사실은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공식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개인의 사정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 사는 사람과 지금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읽으려는 사람 사이에는 몇 년 후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이신 분께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께 드리는 이야기를 따로따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이신 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을 사지 못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으셨거나 사려고 준비할 때마다 가격이 또 올라버렸거나 아니면 대출을 끼고 사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크거나 혹은 지금 사면 꼭대기에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집을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도 너무 비쌌고 그때도 더 떨어질 것 같았고 그때도 지금이 꼭대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두려움만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과 충분히 따져보고 내리는 결정 사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이 반드시 따져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가격이 실수요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저평가된 구간이 남아있는지, 대출을 끼더라도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 현재 월 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부담이 생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집을 사는 것이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시장의 등락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 그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훨씬 더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하고 나면 결정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번에는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무주택자분들과 또 다릅니다. 팔자니 아깝고 버티자니 불안하고 옮기자니 복잡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장 힘드신 분들이 바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6세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주 저렴하게 사신 집인데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양도세 문제도 복잡하고 자식들은 팔지 말라고 하고 배우자는 팔자고 하고 집이 한 채뿐인데 매일 그 집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된 것이라고요.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집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시장 가격은 그냥 바깥의 숫자일 뿐입니다. 굳이 그 숫자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집이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이라면 그리고 그 집 외에 다른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버티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집이 나의 노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 명확해지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제입니다. 젊을 때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집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 없이 내리는 결정은 도박이고 두려움만으로 내리는 결정은 후회를 낳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고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리는 결정은 설령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결정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집을 내놓는 시대입니다. 이 말이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의 시간말로 가장 냉정하게 생각하고 가장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지금 무주택자이신지 한 채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와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은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산이었고 노후를 버텨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자산의 차이를 넘어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감각을 아실 겁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누가 어디 아파트에 산다더라, 몇 층이더라, 얼마짜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도 퇴직한 지인들끼리 만나도 집 이야기는 언제나 공기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집을 삶의 성적표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성공한 삶, 없으면 뭔가 부족한 삶, 좋은 동네에 살면 잘된 사람, 외곽에 살면 아직 멀었다는 느낌. 이 무의식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집 한 채가 마음에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신 이분은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퇴직 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시세로 따지면 꽤 오른 집입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팔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애들 다 키웠어요. 큰애 대학 합격 통보받은 날도 거기서였고 작은애 결혼식 전날 밤도 거기서 보냈어요. 그 집을 팔면 그냥 집만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 집에 담긴 기억들은 집을 팔아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기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평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집에 붙들려 있는 동안 정작 살아갈 날들을 위한 준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고요. 그분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배우자와 진지하게 집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그동안 이 문제를 너무 감정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후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집값이 내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사람과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사람이 뒤섞여 싸우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기가 산 곳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고, 또 다른 지인은 자기가 판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마비가 옵니다. 이것을 결정마비라고 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고 의견이 너무 엇갈리면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나중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덜 듣고 자신의 상황을 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살 집 혹은 내가 가진 집이 있는 지역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었든 잃었든 내 소득과 내 대출 여력과 내 노후 계획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옆집이 팔았든 샀든 내 가족의 생활 반경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잡으셔도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넘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그때 그 결정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후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결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 지금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선택은 그 당시의 정보와 상황 속에서 내린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집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조금 더 감정에서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집을 내놓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기회로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